10번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4개의 대륙이 있는데 도시 인구를 나눴을 때 D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건 아시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는 도시화율을 했을 때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다는 건데 유럽,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도시화율이 낮은 C는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리고 A, B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하나인데 유럽 지금 도시 인구를 4억 기준 나눴을 때 먼저 4억을 안 넘는 게 A고 4억을 넘는 게 B입니다.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캐나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두 개 합쳐도 인구가 4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A는 4억이 안 되는 A는 앵글로 아메리카, B는 유럽이 되죠. 1번 A는 1950년 도시 인구가 천랑 인구보다 많다. 도시 인구가 천랑 인구보다 많다는 거는 도시화율이 50% 넘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A는 여기 1950년대 이쪽에 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도시 인구가 50% 넘었죠. 그러면 도시 인구가 천랑 인구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 C 국가들은 대부분 2015년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지금 도시화의 종착 단계는 보통 70% 정도라는데 C는 지금 40%대 있어요. 그러면은 도시화의 종착 단계가 아니고 도시화 가속화 단계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A는 D보다 1950년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다. A가 앵글로 아메리카, D는 아시아인데 지금 D가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죠. 그래서 A는 D보다 도시화율 증가폭이 작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B는 D보다 2015년에 총 인구가 많다. 이거는 틀렸죠. D가 아시아인데 아시아의 총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돼요. 그리고 5번에 A는 유럽이 아니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고 B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닌 유럽 그리고 C는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이 가에서 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지금 가의 세계적인 수출국인 러시아 그리고 파이프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에너지 대표적인 에너지는 바로 석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천연가스가 됩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미세먼지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미세먼지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석탄이 되겠죠. 석탄. 천연가스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고 석탄이 제일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다는 수송용 사용 비율이 감소할 거라 되어 있는데 미래에 수송용 사용 비율이 높은 석유겠죠. 다는. 그럼 1번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했다. 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 발달 이후에 소비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고 2번 나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 해당하는 게 위로 튀어나오는 게 배사 구조고 이게 향상입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되고 나는 석탄이니까. 그리고 다는 3번 다는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산업혁명 당시에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었던 자원은 바로 석탄이죠. 근데 다는 석유니까 이거 틀렸고, 가는 나보다 대기오염 배출 물질 배출량이 많다.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탄인데 석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가는 다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된다. 아무래도 다 석유에는 휘발유, 경유처럼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하니까 이거도 틀린 설명이 돼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그래프는 세 경제 블록의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각각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인데, 지금 C가 이건데 회원국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세 개 중에 회원국의 수가 20개를 넘어가는 데가 유럽연합이거든. 그래서 C가 유럽연합이 되고, 그리고 B가 여기 제일 적은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국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죠. 그래서 B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A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그래서 이제 1번, A는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게 관세동맹의 경제통합 단계인데, A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어떠한 경제통합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틀린 설명이 되고, 2번, B는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보장된다. 이게 공동시장이라는 건데, 공동시장 이상에 해당되는 단계는 유럽연합밖에 없죠. 유럽연합. 그래서 B는 아직 자유무역협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C의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한다. 단일통화로 사용한다. 유럽연합의 통화가 유로화긴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그렇다고 유로화를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4번, A는 B보다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없다. B가 B에 있는 국가들이 A에 있는 국가들보다 산업 고도화 정도가 높은데, 그러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 5번, C는 B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죠. 왜냐면 C는 완전 경제 통합 단계에 이루었지만 B는 아직 자유무역협정 단계의 경제 통합만 이루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지금 유럽에 한 개, 아프리카에 하나, 그리고 아시아 하나인데, 유럽에 있는 이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먼저 65세 가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데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온 국가, 많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 독일이 여기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여줬으므로 가가 독일이라 할 수 있고, 이제 총인구의 비율이, 총인구가 다가 훨씬 많은데, 베트남하고 나이지리아 비교했을 때 나이지리아가 많죠. 그래서 다가 나이지리아, 그리고 나는 베트남, 가는 독일이 되죠. 1번, 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다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 나는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는 가가 되죠. 가.
왜냐면은 중위연령이라는 게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적은 순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평균이 아니고 가운데. 지금 65세 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0에서 14세 인구 비율도 낮죠.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위연령은 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번, 다는 인구 변천 모형의 인구 감소 단계에 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는 인구 인구 변천 모형에서 지금 0세 14세가 많고 15세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데 인구 감소 단계에 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 가는 나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총 인구가 거의 둘이가 비슷한 상황인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꽤나 많이 차이 납니다. 인구 비율이. 그래서 총 인구가 비슷했을 때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 나면은 이건 확실하게 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13번은. 5번, 나는 다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15에서 64 분의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인데, 지금 15세 64세 인구 비율이 나가 높은데 다보다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높은데 나가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다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유소년 비양비는 다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다음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기역을 보면 인도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1번 보겠습니다.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신생대 대륙판 충돌에서 이렇게 푹 올라온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조산운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니은 벼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겐지스 강 하구의 드넓은 충적평야라 되는데, 충적평야 겐지스 강 하구 벼농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인 겐지스 강 하구의 평야,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 봐도 평야 지역 보면 벼농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3번 디귿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틀린 설명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에서 이걸 보면은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인도의 경우에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출산 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따라서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을, 영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풍부한 것이 요인이다. 지금 정보 산업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이 되는데, 인도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고, 그리고 미음에 보면 지금 무슨 실크, 그리고 다르질링 차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건 지리적 표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두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 모습이다. 가, 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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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목과 풀을 이용해서 평평한 지붕 그리고 흙재 소똥을 바른 거고, 나는 비가 잘 흘러내리는 경사된 지붕인데 지면과 떨어진 바닥, 얘는 고산가옥을 얘기하는 거죠.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을 얘기하는. 지금 그래서 나는 열대 우림이 되고 열대 우림 기후. 그리고 가에 지금 관목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열대 기후 지역 중에 관목과 풀이 나오는 기후 지역이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이죠. 사바나. 드문드문 나온 풀하고 관목, 사바나 지역이니까. 일단 1번의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죠. 왜냐면 사바나 기후 지역에는 연중이 아니고,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고 건기랑 우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바나 기후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 2번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열대 우림 기후, 열대 기후 지역은 보통 일교차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 되고, 3번 나는 가보다 수목의 평균 키가 크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 되고, 가는 이동식 경작, 나는 유목이 활발하다. 4번 유목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죠. 유목은 건조 기후 지역이고, 그리고 이동식 경작의 경우도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 이게고요. 그리고 가에서 다 모두 비옥한 흑색의 체르노잼이 발달한다 돼 있는데, 체르노잼은 스텝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토양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의 관광 안내 홍보물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봄을 보면 우리나라의 봄과 비슷하게 있고, 여름을 보면 밤 10시까지 해가 남아있다 돼 있죠.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 이걸 종합했을 때 온대 기후일 것입니다. 온대 기후. 그 중에서도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죠. 서한해양성 기후. 그래서 1번 여름에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이거는 건조 기후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설명이 되고, 그리고 활동층 아래에 영구 동토층이 있다. 이거는 툰드라 기후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툰드라 기후는 한대 기후입니다. 이거 틀린 설명이고, 3번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중위도 지역에 온대 기후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위도 지역이 연중 평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고 답은 3번이 되죠. 그리고 적도와 북해기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거는 열대 기후 지역이죠. 열대 기후 지역. 이것도 열대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17번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수단과 이집트 사이 국경선은 직선을 나타낸다. 기역이죠. 근데 이거는 하천의 유로에 따라 국경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이집트 수단이 국경선이 나일강 이런 강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서로 줄긋기를 했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에 따라 국경이 설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리게 돼서 답은 1번이고,
2번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이다. 두 종교가 지금 수단이 나눠진 두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 북수단이 그리고 지금 수단이 이슬람교 그리고 남수단이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 되고 두 국가의 접경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석유 생산과 수송에 따른 원인 중 하나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은 석유를 수출하는 항구는 수단 쪽에 있고 석유가 나오는 국가는 남수단이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유럽계가 아프리카계 주민을 차별한 정책이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이 유럽계 남아공에서 유럽계가 아프리카계를 차별한 정책이 맞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미음 드라켄즈 버그 산맥 지금 드라켄즈 사업 버그 산맥은 여산맥 이렇게 되어 있는 산맥인데 고기 습곡 산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가나 지역을 A에서 C를 고른 건 지금 A가 여기 있고 B, C 되는데 A 지역이 카슈미르 그리고 B가 미얀마 C가 스리랑카인데 지금 가에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돼 있죠. 힌두교의 대표 국가는 인도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관련된 이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 지역 A가 되고 그리고 나의 로힝야족은 지금 불교에서 이슬람교를 믿는다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미얀마가 됩니다. 미얀마의 국가는 불교인데 로힝야족은 불교를 믿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나는 B가 되고 C 지역은 스리랑카인데 이 지역은 불교 원래 스리랑카는 불교인데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넘어온 힌두교 신자랑 갈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리랑카 지역이므로 이 두 개의 지역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그래프의 가에서 다의 국가로 오른 것은 지금 먼저 총 수출액이 가장 많고 에너지 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사우디, 터키, 모로코를 봤을 때 사우디죠. 사우디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가 에너지 자원 수출 비율이 높고 그리고 타는 지금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죠. 1차 산업의 비율이 높고 농림축산물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나보다는 농림축산물의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조금 더 높죠. 2차 산업의 비중도 약간 더 높고 그래서 이건 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건조 지역이니까 그렇게 농림축산물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죠. 20번 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두 도시 지하철 노선망의 일부이다.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가에 보면 여기 템즈강이 나와 있고 나의 허드슨 강이 나와 있습니다. 허드슨 강이 뉴욕이고 그리고 가의 템즈강이 런던 그래서 일단 기억을 보면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 영국이 더 먼저
발전했고 또 미국이 좀 늦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런던이 더 먼저 발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는 나보다 도로의 폭이 넓고 집교 형태의 도로가 많다. 이건 틀린 설명이 되죠. 왜냐면 지금 집교가 이런 도로인데 지금 여기는 꾸불꾸불 돼 있죠. 꾸불꾸불.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고 디귿 나는 가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의 평균 높이가 크다. 아무래도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은 나가 가보다는 도심의 건물의 크기가 높다고 평균 높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완성이 되고 가나 모두 도심에 공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가 아니고 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공업 기능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공업 기능이 집중돼 있지 않고 그래서 답은 기읍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